반갑습니다. 이천 비상에듀 기숙학원 본원에서 고3 수학을 담당한 유상민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썸머스쿨에서 고3 수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고요.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자,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너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 다음에 수능의 출제 경향도 두 가지까지.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마냥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최종적인 목표가 얼마가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받고 싶은 점수는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의 어떤 실력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여러분, 수능 수학의 30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배점까지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 선택이 있고요. 객관식, 주관식이 있고 각각 2점, 3점, 4점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공통의 객관식, 주관식이 각각 50점, 24점, 선택의 객관식, 주관식이 18점, 8점 해가지고 합쳐서 100점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어떤 문제는 내가 맞추기 좀 힘든 상황이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자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노력, 그 노력의 딱 절반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7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석한 거예요. 내가 1등급 정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 그거에 딱 절반만 한다면 우리는 68점에서 72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미적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 과목에서의 객관식은 4점짜리 7개 중에서 한 2개 또는 3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고요. 그거보다 어려운 4점은 이제 틀린다고 가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적의 주관식 두 문항은 과감하게 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68점이나 72점까지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점을 혹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쉬운 것, 어려운 것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 절대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 1단계 목표를 잡아두시고 그래서 68점 내지 72점까지 받는 데는 그다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점수를 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어떤 문제가 쉽게 나온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생략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센이라든지 뭐 RPM, 뭐 마플, 시너지, 뭐 문제집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에 관한 문제 중에서 그림만 제가 따왔어요. 이 문제는 CD라는 길이의 극한을 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건 놔두고 이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중학교 도형부터 포함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이게 주어지면 이걸 보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절대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관찰해 보세요.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 ASA라는 합동 조건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여기 주어진 한 변은 1이고 양 끝각 세타와 2세타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단 1말의 고민도 없이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최근 트렌드의 한 줄기거든요. 다른 형태, SSS나 SAS나 이런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긴 해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요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게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보다 좀 발전된 거긴 해요. 문제에서 RH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이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몇 개를 좀 계산해 보면, 자, 여기에 있는 각이 2분의 3세타예요. 이쪽도 2분의 3세타가 될 거고,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2분의 1세타, 여기가 2분의 1세타가 되니까 바로 이쪽 각이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각이 주어져 있고 PQ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높이 RH를 구하는 문제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냥 이 문제를 주어진 그대로 풀어내려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말고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G세타의 그 부분이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 각이 바로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이쪽도. 자, 뭐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각과 여기는 각이 주어지고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주어지고 AB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길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였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킬러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이런 킬러에 가까운 문제도 출제 경향을 안다면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번 썸머스쿨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신 출제 경향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득점의 시작을 위해서는 이 썸머스쿨에서 꼭 우리 수학 수업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많이 봐왔던 문제집 같은 데서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보면은 hx가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됐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역함수가 있긴 하지만 뭐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거기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역함수 성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요 x에다가 fx를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요 식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선 방법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평가원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낸다면 그게 정말 어려운 최고 난도의 킬러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히 기본적인 방법으로도 풀릴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풀 수 있게, 두 가지로 풀릴 수 있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의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내가 고득점을 노리고 1등급 이상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역함성질을 이용한 이 방법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계산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수업을,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까지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요. 이번 썸머스쿨에서. 자, 그럼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썸머스쿨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득점을 쟁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꼭 우리 그 썸머스쿨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